18번 글은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의 글입니다. 이 목적의 글은 바로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은 이렇게 글을 읽는 독자와 그리고 글을 쓴 이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마라톤이라는 매개로 글쓴이와 그리고 독자가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의 글에 대해서 언급하게 됩니다. 당연히 목적에 해당되는 이 문제 유형처럼 뚜렷한 목적을 가진 이 편지 글을 읽어 나갈 때에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분간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며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매우 감사합니다. 당신 이 모두가 이 마라톤에 참가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 마라톤의 스케줄은 바로 다가오는 토요일입니다. 불행히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we, you라는 이 독자와 글쓴이를 통해서 이 문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매개체가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매개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라톤이겠죠. 그리고 불행히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글은 아마 문제점이 제시되어질 것 같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진 내용의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다한 다른 내용들을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글을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글을 쓴 이는 레이스 매니저가 썼네요. 그러니까 독자와 이 글쓴이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기를 봐야 됩니다. 마라톤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다 나와 있네요. 그럼 이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가 취소될 것인지 사전 행사 참여를 독려할 것인지 참가비 환불을 할 것인지 참여 시 규칙 준수를 당부하거나 혹은 진행에 따른 도로 통제의 안내를 위해서 썼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 글을 쓴 이는 바로 뚜렷한 독자였던 마라톤 참가자들에게 글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통제 안내는 아닐 것 같습니다. 도로 통제는 참가자가 아닌 다른 일반인들에게 써야 하는 글이기 때문이겠죠. 그 밖에 이 네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미 답이 무엇일 것 같은지를 상상하고 있다면 더 뚜렷하게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있었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가 본다면 여기에서 보기에 해당되는 이 단어들이 제시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이미 찾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글쓴이는요 결정했습니다. 뭐 하기로? 이 경기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죠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답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가 취소된다는 내용이죠. 경기가 취소된다라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쓴이와 독자의 특정한 관계를 이용하여 중요한 포인트를 찾습니다. 그리고 보기의 요점 파악과 문장을 찾음으로써 혹은 어휘를 찾음으로써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이 구조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뜻하는 바 바로 마라톤이었고요. 결론에서 뜻하는 바 이러한 요인 때문에 취소할 거예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리딩, 독해 부분은 45분 안에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서론과 결론을 이용하여 답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보기를 찾는 유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 2, 3, 4, 5에 해당되는 보기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파악해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독해 같은 경우 이 영어로 된 지문은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더라도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19번 심경변화 유형입니다. 심경변화 유형은 앞에 있는 심경과 뒤에 있는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바로 뒷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결론 부분에서 어떠한 감정으로 변화되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심경변화 유형은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하면서 극적인 감정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형만 출제됩니다. 그래서 맨 뒷부분에 해당되는 이 정도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정도를 살펴봤을 때 뚜렷하게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즉 형용사나 부사와 같은 표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불행히도라는 표현. 그의 웃음까진 좋은데요. 이 웃음이 빠르게 사라졌다라는 표현. 그리고 너무 too bad 하다, 나쁘다, 너무 별론데 라고 말하는 이 표현을 찾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그리고 조용하게까지도 살펴봐 준다면 지금 현재 달라진 심정은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too bad 하다는 것은 무관심한 건지, 실망한 표현인지, 만족스러움, 낙담한 건지, 즐거운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낙담하거나 실망했다라는 2번이나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부분에 심경 변화가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렇게 확실하다, 완벽하다, 그리고 그의 놀라움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서 처음에 있었던 감정은 자신감 있었다라는 표현이 질투심 있는 이라는 표현보다는 좋다라고 생각하여 2번으로 답을 골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 심경 변화는 결론에 집중하여 보기 5개 중에 2개나 1개로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그리고 부사라는 것에 근거하여 2개 이상의 단어를 찾아줍니다. 심경 변화 유형은 내용 파악이 중심을 이룬 유형이 아닙니다. 단순한 단어를 찾아서 앞과 뒤에 해당되는 극적인 변화를 찾는 유형입니다. 20번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유형 다시 한번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내용의 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해당되는 처음 서론 부분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는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비디오 게임을 한다는 것은 기껏해야, 자, 기껏해야라는 at best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기껏해야는 이 글을 쓴 이가 독자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고자 할 때 쓸까요? 조금 하등하게 보는 거죠. 이거 별거 아닌데 기껏해봤자 기쁜 휴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짧은 휴식이죠. 학생들의 학습으로부터 그리고 더 자주 학생들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으로부터 막는 것이 바로 게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거의 보편적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글쓴이는 지금 이 첫 문장을 자신의 의견으로 필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념으로서 뜻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글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대학 교수들이 쓰게 됩니다. 대학 교수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내용의 글은 이러한 통념이 아닌 자신만의 논리적인 주장 혹은 설득하는 글로서 이루어지는 내용의 글인데요. 이 표현을 통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통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통념상 게임을 한다는 것은 짧은 휴식, 아니 학습에 저해되는 요인이야 라는 목표로서 글이 첫 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휘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비디오 게임을 한다는 것이죠. 비디오 게임을 한다는 것은 학습에 저해돼가 통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통념에서 벗어난 이 글쓴이의 주장이 나오게 되겠죠. 그 주장은 바로 반대되는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통념과 역접이라는 구성으로 글이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밑줄 그어진 표현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핵심 요소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1, 2, 3, 4, 5 보기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습 게임이 모든 보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통념상 게임이라는 것이
학습에 저해된다는 것의 반대말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학습적으로 내용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바로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읽기보다는 결론으로 빠르게 답을 고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왕이면 밑에서부터 우리가 보기를 읽은 내용의 단어 핵심 부분을 이렇게 밑에서 쭉 찾아 올라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부분에서 살펴보자면 rather 자체가 오히려라는 역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우리가 개발해야 합니다. 그 게임이라는 것은 실제로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의 결과물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 동안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1번이 되어야 됩니다. 학습 효과 증진에 활용될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답을 골라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다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20번, 21번, 20번까지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쉬운 문제들은 보기에 혼란이 없습니다. 보기가 너무나도 다양하게 다르게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쉽게 하지만 정확하게 빠르게 고를 수 있다는 것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자, 20번과 같은 주장, 주제, 요지,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의 글은 핵심 소재를 빠르게 파악해야 됩니다. 핵심 소재 뭐였죠? 게임을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중점 어휘를 찾습니다. 보기에 1, 2, 3, 4, 5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어휘들이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그 어휘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빠르게 단어를 찾아서 이게 답이구나 라는 걸 찾아내야 되고요. 예측 독해, 글의 전개 방식, 이 내용은 바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통념이 제시되어지고 그 통념에 따른 반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 독해를 통해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